그렇게 해서 요 지표들을 봤는데 이제 그래도 투자처는 우리가 찾아봐야 되잖아요. 예. 아까 좀 뭐 바텀업도 좀 보신다고 했으니까 예. 어떤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종목으로 바로 넘어갈까요? 네네네. 일단 뭐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면 다음 차트가 좀 될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액티브 퀀트 정석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어저께 이제 그 예. 일요일 밤에 예. 혼자 라이브를 하는데 예. 그때 요 표지까지는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셨네요. 예, 이제 네네. 표지 보기만 해도 이제 멀미가 네, 이게 수학의 정석이 아니라 액티브 퀀트의 정석. 액티브 퀀트 정석. 되게 많은 자료 담고 있던데요, 여기 안에서. 여러 가지 좀 방대한 자료를 최대한 좀 녹이려고 노력을 했던 건데. 네, 이게 13일에 나온 자료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4일 날 정식 발간을 했던 거였고. 14일에. 예,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 유효한 롱쇼 포트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3주마다 이 자료가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 내에서만. 네. 예. 그래서 일단 뭐 제목 봐주시면 아시겠지만은 딱 이게 일단 이번 3Q만 놓고 봤을 때 금융롱 이 측면에서 네. 금융이 가장 서프라이즈 확률이 높아 보인다. 반대로 쇼크 확률이 높아 보이는 거는 이제 경기 소비재 쪽이다라는 거였었습니다. 아까는 근데 2022년 전망으로는 금융이 1순위, 경기 소비재 2순위로 좋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이번 3Q 것만 요거는 3분기 단기로 놓고 봤을 때 예. 아까 거는 22년 연간으로 그거는 이제 중장기적인 큰 그림을 보는 거였더라면 요거는 3분기 단기.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플로우 자체가 탑다운적인 거부터 이제 종목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면 이번 3Q 실적 시즌은 일단 가장 긍정적인 게 금융이라는 거였고 그다음 가장 반대로 안 좋은 거는 이제 소비재 쪽이 될 것 같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 아예 그 롱숏 종목이 나오네요. 종목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일단 요거는 지난번 그러니까 이번 3Q 실적 시즌에 대한 두 번째 업데이트가 있었었던 10월 1일부터 12일 때까지 구성 종목들과 롱숏들 지금 이제 이 구간 내에서의 이제 성과였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구간 기억나시겠지만 10월 초부터 아무래도 증시가 조정을 좀 받다 보니까 이제 MP 측면에서는 이제 숏 쪽에서 수익률 기여도가 더 높았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어쨌든 뭐 절대 수익률 측면에서는 롱숏이라서 1.9 플러스 성과를 시현하긴 했는데 MP는 이제 모델 포트폴리오. 그래서 요 종목들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지난번 포트였고 이게 요 아래에 있는 요 막대 차트 같은 경우가 이제 이번 3Q에 대한 섹터별 이제 이번 3Q 호실적 예상 비율이라고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표지 중요하겠구나. 앞서 있는 거니까요. 앞서 표지에서 보셨다시피 일단 이번 3Q만 단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금융 섹터 가장 호실적이 예상이 된다. 뭐 에너지나 유틸은 워낙 또 섹터 구성원 종목수가 작다 보니까 몇 개 차치하고라도 그다음에 뭐 인더스트리얼 그러니까 산업재, 이제 소재, IT가 딱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반반입니다. 파지티브한 거 반, 네거티브한 게 반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거가 앞서 말씀드렸던 경기 소비재고 그 두 번째가 이제 헬스케어 쪽이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결론은 이제 이 페이지 여기가 이제 전체 이 모델의 유니버스 관련된 이번 달 말까지 유효한 롱숏 페어 뭐가 이렇게 많아요? 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전 업종인가요? 일단 기준은 제 유니버스 기준은 이제 커버리지,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커버리지 수가 7명 이상인 종목들이 여기 포함이 되고 종목 수로는 한 200, 한 많을 때 30종목, 적을 때 한 200종목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많고 대형주고 핫한 종목들이 지금 다 여기 나온다. 라고 좀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러분 이거 화면 조정 시간 아닙니다. 아주 잘 안 보실 것 대표적인 같아요. 걸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IT 섹터 먼저 좀 봐주시면은 일단 LGD는 일단 숏 포지션이 이번에도 다시 연이어서 뜨긴 떴는데 근데 사실 이거를 보시기보다는 왜 이게 숏이 떴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짧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걸 디테일하게 원 바이 원으로 보실 때는 쭉 넘기셔서요. 이런 개별 종목 단으로 여기 보시는 게 이게 사실 모델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화면 좀 넣어주세요. 지금 보시면은 LGD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게 전체 유니버스를 그냥 다 한꺼번에 보여드리는 그냥 커버 페이지였을 뿐이고 이게 원 바이 원으로 보시는 이제 디테일을 보시는 거였는데 일단 왜 숏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포지션이 구축이 되는지. 일단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차트 요 두 가지를 지금 여기서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보시면 첫 번째 차트가 이번 3Q 분기 실적 영업이익 추이고요. 예. 요게 T 플러스 1년도, 그러니까 내년 내년도 연간 순이익. 연간 전체 순이익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전망치 컨센서스 추이죠.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둘 다 상이한 실적들, 이익 항목들을 가지고 보는 거냐면, 제가 요 액티브 퀀트 정석이라는 인덱스 과거 발간했었을 때 그 인덱스 자료 내에도 그 이유를 설명을 드렸지만은, 네. 주가라는 게 이익 항목별로도 설명력이 다 다르고요. 네. 기간별로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쇼텀 이익 측면에서, 그러니까 여기선 분기 단위겠죠. 분기 단위로 이익 설명력이 가장 주가 측면에서 높았던 게 네. 영업이익이었고, 예. 장기적인 롱텀 이익 모멘텀 측면에서는 그 지배순이익의 주가 설명이 가장 높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이유에 의해서 이 두 가지 지표를 쓰고 있는 건데, 아하. 근데 이게 지금 보시기 조금 되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되게 좀 이게 복잡하실 거예요. 근데 뭐냐면 되게 심플합니다. 지금 사실. 멀미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저기 그 건강 탓은 아닙니다. 아, 네. 예, 좀 화면 탓이지.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건강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예. 그래서 음. 쇼텀으로 보는 4분기 예, 먼저 영업이익으로 보고 3Q입니다. 내년 건 이번- 순이익으로 본다. 예. 네. 이번 3Q 거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요 파란색 선 중간에 지나가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지금 6,700억 써 있는 거. 네. 이게 이제 시장에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A라는 종목의 지금 현재 컨센이에요. 이번 3Q에 대해서. 네. 그래서 LG에는 지금 한 6,700억 정도 예상을 시장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들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 동그라미들은 네. 이 A라는 종목을 커버하고 계신 개별 애널리스트들입니다. 개별 애널리스트들의 예. 추정치. 예,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동그라미의 크기 모양을 달리해서 동일 인물이 직전 대비 지금 현재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 시간의 경과됨에 따라서 누가 어디로 내렸는지 그렇죠. 저렇게 해서 화살표로 나타나는 거네요. 점선으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 곤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요게 가장 최근에 발간한 리포트들이 네네네네네. 가장 최근 여기 구간에 찍힐 겁니다. 그래서 최근이라고 했을 땐 제 데피니션 하에서는 현재로부터 2주 안에 새로 나온 것들이 지금 현재 구간이고요. 다 내리고 있다. 예. 그리고 2주 전 요 하늘색 동그라미는 2주 전부터 4주 전까지. 예. 이건 가까운 과거라고 전 표현을 하고 예. 있거든요. 그게 요 정도 구간이 될 거고. 네. 그 짙은 점이 보이실 거예요. 네. 얘는 4주 이상의 것. 네. 그러니까 먼 과거죠. 네. 그 중간에 참고로 예를 들어 보면 요런 분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개구리알 같이 좀 생겼다고 좀 표현을 하는데 네. 현재 2주 전, 4주 전께 지금 다 한 곳에 모여 있죠. 요 날. 이런 분 같은 뭐 누구인지는 안 바꿨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분은 그러니까 둘 중에 추정치를 안 바꾸고 있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죠. 일을 안 하셨던 아니면 뭐 업을 떠나셨던. 그러니까 이런 분은 제가 가공하는 데 있어서 빼버려야겠네요. 그렇죠. 이게 빨간색 요 빨간 마른 목걸이 제가 이제 가공하는 로직이거든요. 아. 제가 가공하는 데 있어서 반영이 전혀 안 되시는 분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죠. 이제 더 이상 그렇죠. 추정치를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으니. 네네네. 그리고 뭐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가공하고 있는 요 빨간 마른 목걸이 예상치가 시장 컨센보다 훨씬 더 오차가 낮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떻게 보시면 어떻게 표현해드리면 좀 정확한 실제 공시될 이익과 유사하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잠깐만요. 예.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예. 많은 애널리스트들의 네네. 컨센서스, 평균 값을 예. 이제 영업리 그 컨센서스로 말 그대로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예. 왜 더 낮게 보신다는 거죠? 뭘 더하고 뭘 빼길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공한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네. 시장은 6,700억 보고 있지만 저는 5,900억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공하는 데서 세 가지 로직이 대표적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로직이 저는 이 구간을 나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2주 전, 4주 전. 네. 현재 발간한 신규 리포트들이 시장의 기대감을 더 적극 반영한다는 가정하에 유니버스를 2주치로 다시 하는 거예요.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요 파란색 선 평균 시장 컨센은 네. 디폴트 값이 3개월 평균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이 뭐 이렇게 높았었던 것들이 다 지금 현재 반영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것까지 그러니까 3개월치를 다 반영을 했으니 이미 다 스테일된 이제 컨센이라는 거고 이건 의미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최신에 변경된 맞습니다. 눈높이가 맞습니다. 최근에 변경된 거 위주로 조금 더 가중치를 두고 보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로직이 유니버스화를 최근에 시장 기대감을 더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2주치로 유니버스화를 다시 한다. 맞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이거 되게 필요합니다. 예, 그게 여기서 보시는 가장 큰 곤색 동그라미가 되는 거죠. 현재 이 동그라미. 일단 그 유니버스화하는 게 첫 번째 이제 작업이었고 네. 두 번째 로직은 저는 이거를 이제 애널리스트 프리미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모델은요. 지금 요런 거 예를 들어서 이 검은 점선 보이시죠? 네. 이게 이 A라는 애널 동일한 A라는 애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직전 리포트 때는 여기서 발간을 하셨는데 네. 지금 현재 리포트 새로 쓰실 때는 여기를 떨궜다라는 걸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원 바이 원으로. 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데이터들이 다 이제 이제 이 겹쳐지니까 이제 네. 과거서부터 히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애널리스트 프리미엄이라는 건 뭐냐면은 저는 제 나름의 지금 여의도에 존재하시는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에 대한 등수가 존재합니다. 근데 등수라는 게 뭐 매경폴, 한경폴, 폴 등수가 아니고 네. 실제로 이 A라는 애널리스트 분께서 지난 8개 분기 동안 2개년 동안 얼마나 확정치가 유사한 실적을 그러니까 정확도가 얼마나 높았었는지 된 네. 가중치가 줘요. 가중치가 들어갑니다. 그걸 누가 해요? 그거 제가 하죠. 그 평가를. 그거 제가 직접 다 하신다고? 그게 애널리스트 데이터를... 프리미엄이라는 겁니다. 직접 다 그 수많은 그 두 번째 로직이라는 게 애널리스트들의 이거다라는 정확도를 다 넣어서 평가를 한다. 그렇죠. 그거 FN 가이드에서 하는 건데. 거기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가요? 네. 그걸 다 계속 돌리고 계시다. 그게 그 데이터들을 돌리고 있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최근 8개 분기? 그러니까 8개 동안 2년이요. 예. 그러니까 최근 8개 분기 2년 동안 잘 마친 애널리스트일수록 가중치를 더 준다. 정확도가 높은 애널들한테 더 큰 가중치를 준다라는 거고. 되게 무서운 사람이네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되게 무서운 분이네. 네. 지금 막 갓 데뷔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저희가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전 더군다나 더 그렇고. 네. 그래서 최소 발간을 한 리포트 그 분기 횟수가 4개 분기 이상인 분들만 점수가 매워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갓 데뷔한 애널 분들 거 1년이 안 된 사람은 2년이 안 된 그러니까 1년이죠. 예. 4개 분기. 그렇죠. 1년이 안 된 사람은 4개 분기를 못 넘긴 아직 갓 데뷔한 애널리스트 분들께서는 네. 이미 다른 애널 분들 가중치 이미 다 부여를 받고 나머지 포션을 받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로직 자체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와. 그러니까 뭐 거기까지는 너무 테크닉한 거니까 그건 뭐 스킵하셔도 될 것 같고. 퀀트의 정석을 쓰실 만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로직은 네. 저는 이제 표현하는 게 시각 변화에 대한 프리미엄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시각 변화 시각 프리미엄? 변화에 대한 프리미엄. 네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이 될 거예요. 네. 지금 쭉 내려가 보시면 이분이 직전 대비 지금 여기로 떨구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온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A라는 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A라는 애널리스트 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과거에는 네. 이 기업의 이익에 대해서 평균 이상으로 제일 세게 보던 긍정적으로만 그렇죠. 긍정적으로 봤던 분이세요. 가장 긍정론자. 그렇죠. 근데 어떠한 이유인지 네. 최근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프리뷰저를 이렇게 쓰셨는데 네. 평균 선 이하로 10% 이상 급락시키신 이분은 뭔가 확실한 정보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제일 세게 보다가 제일 안 좋게 본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유지해오던 뷰를 네. 평균 선이 기준입니다. 이 평균 죄송합니다. 너무 지저분해졌는데. 네. 이 파란색 평균 선 요걸 기준으로 기존에 유지해오던 그 뷰를 그러니까 평균보다 좋게 보던 뷰를 네. 갑자기 이렇게 떨굴 때 평균 이하로 그것도 10% 이상이나. 그러니까 저분은 뭐 조증이 있으신가? 이렇게 세게 보시고. 예.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 확실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가정이 될 거예요. 뭐 확실한 정보를 어떻게 알려주셨다라든지. 네. 왜냐하면 유지해오던 뷰를 더군다나 다운월드 리뷰전을 이렇게 심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또 그게 이제 데이터들을 잘 맞힌 분이면은 또 이제 가중치도 많이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애널리스트 프리미엄에 여기 시각 변화 프리미엄까지 먹으면 그분한테 제 빨간 마른 목걸이 가는 거예요. 쏠린다는 거죠. 그게 이 빨간 마른 목걸이에 대한 가중치가 되는 겁니다. 거의 뭐 퀀트의 끝판왕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다운월드 리비전 하신 분한테 60%의 가중이 붙는다는 거고 반대로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계속 안 좋게만 봐오다가 네네네. 죄송합니다. 안 좋게만 봐오다가 갑자기 실적 발표 앞두고 평균선 이상으로 이렇게 급등시키신 분. 이분한테는 30% 가중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뭐 저희가 이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다 보니까 어펄드 리비전 하는 것보다 사실 다운월드 리비전 하는 게 훨씬 더 힘든 작업이거든요. 그렇죠, 어렵죠. 그래서 이분은 뭔가 확실하다. 예, 그런 이제 로직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지금 너무 좀 말이 또 길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보시면
왜 일단 이 LGD가 숏이었나 그거를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일단 로직을 설명을 먼저 드렸던 거였고요. 일단 3Q 거 이번 지금 당장의 분기 실적 예상되는 게 10% 미만 쇼크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제가 가공해서 봤을 때.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가 설명력은 항목별, 기간별로 다르다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더 주가에 대한 컨비션을 저희가 갖기 위해서 신뢰를 갖기 위해서 단순히 이번 3Q 거만 보는 게 아니라 내년 것의 동향을 동일한 그렇죠. 로직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내년 그렇죠. 것까지. 동일한 로직입니다. 세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그 로직을 예. 연간에 대입해서 동일하게 보는 거죠. 네. 그랬을 경우 왜 LGD는 숏이냐?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제가 가공된 거 4주 전, 2주 전, 현재 추이를 봐주시면 아시겠지만 네. 우하향 기조가 연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실적도 그렇고 내년 실적도 그렇고. 음.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신호. 그렇죠. 신호죠. 숏이 그래서 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얘는 숏이다라는 거죠. 예, 숏이고 예. 가끔 보시다가 보면 이제 뭐 아까 대표적으로 롱 중에 컨벡션 롱이 아까 보이셨을 거예요. 뭐 CJ ENM 같은 건 컨벡션이 붙은 롱이었는데 그래요? 얘는 왜 컨벡션이냐? 네네네네. 아까 그냥 LGD로 그냥 그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말씀드려 보면요. 일단 컨빅션 롱. 그 CJ ENM 넘어갈까요? 네, CJ ENM을 좀 시간 걸리도록 찾아주세요. 예. 왜냐면 이제 또 컨빅션 롱, 확신 매수. 예, 이런 건 또 어떤 신호인지 좀 우리가 보면 또 예. 최근에 CJ ENM이 또 많이 올라가지고. 맞습니다. 예. 많이 최근에 올리기는 했지만 네. 일단 컨벡션에 붙은 그 이유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면은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이 싸기 때문입니다. 컨빅션은 이제 확신이라는 뜻.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이유가 지금 이제 요 오른쪽에 있는 위아래에 있는 차트 요 두 개에 의해서 이제 설명이 된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CJ ENM을 보고 계십니다. 예, CJ ENM 보고 계신 거고. 네. 그 전에 네. 왜 롱이냐? 아까도 LGD 설명드렸지만은 얘는 반대죠 모양이. 이번 3Q 올라가고 있고. 예. 내년 것도 내년 역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고 지금 이게 있고. 축의 이 스케일의 문제인 거지 이것도 어마어마한 점프라고 일단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스케일을 좀 달리해놔서 그런 건데. 네. 그래서 일단 이 이유에 의해서 일단 롱이 포지션은 구축됐다라는 거고 왜 거기에 알파로 컨비션까지 붙었냐? 네. 이 두 오른쪽에 있는 이 두 차트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일단 요 위에 있는 거 먼저 좀 봐주시면요. 네. 일단 X축과 Y축 봐주시겠습니다. 영업이익 비중과 시총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A라는 그러니까 CJ ENM이라는 종목에 시장 내의 영업이익 비중과 시총 비중에 대한 좌표를 과거 5년 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런 위클리 베이스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먼 과거, 그러니까 5년 전은 색깔이 빨갛고요. 네. 현재로 오면 올수록 이제 짙은 곤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추이를 어떻게 이동을 왔는지, 좌표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보실 수 있게끔 지금 그려드린 건데 네. 이거죠. 그럼 결국 이 5년 전부터 위클리 베이스라고 말씀드렸다 보니까 그러면 52 곱하기 5만큼의 이 수많은 점들 지금 현재 여기서 찍혀 있는 거고 예. 그러면 이 수많은 점들을 리스트 스퀘어로 지나가는 1차 방정식을 그려봤을 때 이 네. 라인을 기준으로 동그라미가 위에 형성이 됐을 때는 이익 대비 이때 당시 프리미엄을 받아온 구간이 될 거고요. 네. 반대로 이 라인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이 동그라미들이 뒤에 좌표가 있을 하단에 있을 때는 네. 이익 대비 디스카운트를 받아온 구간이 되는 네. 거죠. 시총 측면에서.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요 1차 방정식 값을 여기 지금 여기 써드리긴 했는데 근데 네.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요 좌표 추이를 말 그대로 다시 요 두 번째 차트에서는 시계열상으로 나타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과거 뭐 2018년도 때인 것 같긴 한데 요때 당시에 이 동그라미 좌표와 지금 현재 요 라인 간의 디스턴트 값이 이때는 플러스였을 겁니다. 양수죠. 네. 그러면 요런 이제 프리미엄을 받아온 구간이 될 거고 예. 반대로 요런 국면이죠. 최근 들어와서 음. 요때는 라인 간의 디스턴트 값이 이제 음수일 거기 때문에 네. 요런 디스카운트를 받는 국면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계열상 그러니까 1차 방식 값을 0으로 다시 리베이스를 해서 예. 등락을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던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위에 네. 펜 앞에 거 누르시고. 네. 여기 보시면은 네. CJ ENM이라고 하고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보이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가공된 게 아니라 제가 이 자료를 프린트했을 때 당시의 좌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린트를 했을 때 당시에는 여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네. 요 빨간색 여기. 그래서 지금 어쨌든 팩트 값은 뭐냐면 5년 전 이 리그레션보다
일단 요 아래쪽에 있는 음수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요 법내 쪽 봐주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커런틀리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은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거죠. 저평가다. 라인 대비 하단에 있다 보니까 네. 마이너스 0.13%포인트 지금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저 말인즉슨 음. 과거 대비 저평가 5년 상황인데 그렇죠. 현재 이익 추정치는 올라가고 있으니 그렇죠. 제가 드릴 말씀을 이미 지금 해주셨는데 예. 그게 중요해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0.13%포인트라는 거는 과거 5년 전 대비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수치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전망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 예상되는 전망치 이익 대비해서는 이게 어느 정도냐 지금 밸류에이션 합당하냐 그거를 표현해 놓은 게 이제 여기죠. 빨간 짝대기 타겟 프리미엄 올 디스카운트라는 요 수치가 바로 앞서 말씀드렸었던 제가 이제 정확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렸었던 예. 요 850억 원 제가 가공해서 예상하고 있는 것을 12개월 선행화해서 X값에 넣었을 경우 적정 Y 비중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일종의 저게 목표가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적정 시총 비중, 시장 내의 비중이 되는 거죠. 아하. 그게 타겟 비중이 여기 0.04% 포인트가 예. 돼야 된다는 건데 지금 커런트를 받고 있는 값은 이거다 보니 10% 이상 괴리가 난다라는 거고 즉 밸류에이션 상태가 지금 언더밸류가 되어 있는 롱이라서 컨비션이 붙는 겁니다. 야,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학의 정석을 이렇게 재밌게 들었으면 제가 팔자가 달라졌을 텐데, 오호 소름 끼칩니다 이거.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참고로 여기 써 있는 리스트 되어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 유니버스죠. 네. 그러니까 2주 내에 신규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신 분들. 네. 그래서 이분들이 가공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예. 일단 요거는 저희가 어떤 좀 방법론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CJ ENM하고 LG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어떤 좀 방법론의 사례를 들은 거고. 그래서 일단 뭐 결론만 보실 때는 네. 아까 이 페이지죠. 이 페이지에 여기 이게 액티브 펀드 정석. 전체 유니버스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었던 유니버스 기준이었을 때는 이제 애널 커버리지 수가 7명 이상인 종목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시장에서 가장 핫하거나 관심이 많은 종목들을 지금 여기서 다 보고 계신다고 하면 좋으실 것 같고, 그래서 직스 기준으로 10개 섹터를 나눠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총 순으로 sek터 내에서는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거고요. 직스는 저기 그 산업 구분, 산업 구분, 산업 구분, 스탠다드 기준으로 10개 섹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신 거고. 특이사항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로직을 아셨으니까 특이사항이라고 했을 때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번 좀 쇼크가 많이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린 경기 관련 소비재. 근데 여기서 이익 측면이죠. 이 모델 로직 들으셨다시피 공통분모가 경기 관련 소비재 내에서도 자동차 부품주가 대거 숏으로 잡혔어요. 3분기 실적 뿐만 아니라 발표를 앞두고. 그렇죠. 그러니까 프리뷰 지금 현재 나온 거 기준으로 봤을 때 3Q 실적뿐만이 아니라 숏으로 지금 떴다라는 그 의미 자체가 내년도 거까지 지금 우하향 기조가 가파르다라는 거 의미하거든요. 현대모비스, 만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네요. 네. 근데 또 최근에는 자동차 관련주들도 뭐 좋다고 막 하던데. 네, 일단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로직 자체가 이제 퓨어하게 이익으로 접근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또 그런 거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실적 추정치 낮추고 목표 주가 낮추면서도 괜찮다, 좋다라고 그렇죠. 또 이제 페이퍼를 쓰는 것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야, 그럼 우리는 이 내러티브를 믿어야 되는지 데이터를 믿어야 되는지 되게 좀 혼란스럽기는 한데 일단은 쿼ን트 애널리스트의 이제 특성상 데이터를 가지고 말한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감안을 해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좀 또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실 만한 간만에 또 롱으로 간만에 나왔었던 좀 의아의 좀 섹터였죠. 금융 섹터. 네네네. 일단 아까도 제가 전략 자료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섹터는 정말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고 지금 보셔도 나쁘지 않은.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러니까 국내 증시를 둘러싼 어쨌든 연말 때까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좀 잔존해 있는 만큼 이런 어쨌든 불확실성을 대응해 나가실 때 금융 섹터의 대표 대명사가 어쨌든 배당이라는 또 이제 이런 컨셉을 또 갖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어쨌든 저희가 주식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면 저는 금융 섹터로 좀 대응을 하실 것을 좀 최근에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롱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두 개밖에 없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번 파지티브 실적 많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금리 기조도 저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기업은행하고
키움증권. 예, 일전에가 비엔키 금융지주였고요. 이번에 업데이트되면서 비엔키 금융지주는 이제 노포션으로 좀 빠지기는 했으나 네. 키움증권이 지금 롱으로 다시 올라왔던 상태였고요. 기업은행하고 키움증권. 기업은행 계속 지금 롱으로 뜨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게 네. 기업은행이든 뭐 이렇게 은행주 같은 것들은 실적이 좋고 네. 밸류에이션 저평가돼 있고 배당도 많이 하고 다 좋아. 근데 정책 사이드 리스크 때문에 그쵸. 정책 리스크 때문에 그냥 만년 저평가밖에 못 받고 맞습니다. 하는 거라서 이건 이제 정책 리스크는 퀀트에는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한 모든 이제 시장의 과거 패턴을 한 방에 좀 깨트릴 수 있는 카드는 예. 경기가 실제로 좋아지면 되는 거겠죠. 저는 그걸 보고 있는 거고요. 경기가 내년 말까지. 예. 경기가 실제로 좋아지면은 무슨 예. 뭐 자영업자 대출 뭐 만기 연장이라든지 그렇죠. 뭐 저금리 경기가 저금리 선순환 구조에 대출이라든지 들어가서. 그렇죠. 정책으로 이렇게 누를 일도 별로 그렇죠. 없어질 테니까. 그렇죠. 경기가 실제 과열까지 치닫는 화랑 구조로 간다라면은 금융 섹터는 절대 뺄 수 없는 섹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그런 리스크 때문에 규제 때문에 항상 뭐 저PBR을 받았던 거는 맞기는 하나 네. 그거는 이제 과거 이제 최근 국면에서 이런 눌려 있었던 상황을 의미할 거고 경기만 가준다라면 금융만은 좋은 섹터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 주 타르타르님이 우와 아직도 방송 중이시네. 퇴근하고 댁에 도착하신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저희 도시락 가게가 문을 닫은 시간이고요. 농담이고 이렇게 김경훈 연구원님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계속 금융 사이드 내년도 좋다라고 보셨고 예. 지금도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컨빅션 롱 네네. 예. 이게 신호가 뜨기는 떴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기업은행은 거의 이제 정부가 최대 주주인 은행이고 네네. 정책으로 저기 하는데 사실은 뭐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만든 은행은 또 아니기 때문에 예, 정책은행이기 때문에 네네. 정책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조금 애매모호하긴 한데 일단은 네네. 데이터로는 이렇게 나타나고 그게 경기가 좋아질수록 정책적인 리스크는 좀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맞습니다. 계시는 거고 좋습니다. 끝내기 전에 네. 뭐 이렇게 뭐 정리해 주실 거나 못 하신 말씀 있으시면은 뭐 사실 뭐 이거 외에도 뭐 추가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뭐 여러 가지 지표들 제가 아까 가공한다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기는 해요. 뭐 탑다운적으로 좀 심플해 보실 수 있는 거기는 한데 근데 일단 또 설명이 필요할 겁니다. 아무래도 또 너무 또 주관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연말 때까지는 일단 모두 다가 좀 일단 조심을 해야 될 때는 맞는 것 같고 이제 또 저는 뭐 사실 유동성 밸류에이션이라는 걸 다시 좀 저는 이제 만들어가지고 보고 있는 업사이드 포텐셜을 좀 계산을 하고 있는데 저는 유동성 밸류에이션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부터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풀린 이유로 이제 증시의 환경은 전통적인 밸류에이션이죠. PR, PBR로 해석 안 된다. 요거 보시면 사실 고포였어요 이미 작년 말이. 작년 코로나 그러니까 물이 들어와 있을 때랑 물이 빠졌을 때랑은 밸류에이션 달리 봐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료도 있었었는데 그래서 저가 그러니까 작년에 그 리포트 냈을 때도 작년 초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 동일 모델 로직을 업사이드 포텐셜을 미국 증시 기준으로 S&P 500 기준입니다. 해봐도 4,900포인트는 변함이 없고요. 국내 코스피도 4,000포인트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글로벌 에코티 마켓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일단 연말 일시적으로는 조금 준비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좋습니다. 여러 시그널들은 뭐 스타일 로테이션 뭐 이런 자료들도 월간 단위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저희 회사 뭐 홈페이지나 아니시면은 저 텔레그램을 통해서 또 이제 제일 빨리 또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우리 KTB 투자증권에서 퀀트 담당하고 있는 김경훈 연구원이고요. KTB 투자증권 홈페이지 가서도 리서치 자료를 이제 다운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김병기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길어져가지고 2번 써주셨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김병기님. 제가 사실은 우리 김경훈 연구원님 나오시기 전에 퀀트 자료, 그 액티브 퀀트의 정석 자료를 이제 보고 나름대로 이제 질문할 것도 생각을 해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보다가 그 뭐라 해야 되나 머리가 멍해지는 거예요. 뭘 물어봐야 되지? 이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난 뭘 해야 될까 되게 멍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김경훈 연구원님이 이렇게 나오셔서 자료를 보여주시면서 방법론도 설명을 해주시고 나타난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수치도 이제 쉽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명쾌해지네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괜히 그 펀드 매니저들이 그 뭐 수백조 굴리는 그 자산운용사에서 이렇게 애널리스트 분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세미나 시간에 미리 예약을 하고 불러서 또 이제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와이스트릿을 통해서 이렇게 값진 정보를 그냥 듣고 계십니다. 저희도 이제 덕분에 좀 깔때기 좀 되겠습니다. 아, 네네. 네, 항상 우리 KTB 투자증권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그 네. 빙고 스마트 깔아서 쓰고 있다라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11월 15일에 또 나오시는 걸로 스케줄이 돼 있더라고요. 그때는 11월 1일자로 업데이트가 되는 뿐만 아니라 아마 네. 그때는 또 연간 전망 전망 자료를 또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업데이트된 자료 그리고 2022년 연간 전망까지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서 맞습니다. 네. 김경훈 연구원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예. 그 끝까지 이거 들으신 분들은 오늘 레벨업이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길게 하니까 저희가 좀 보시기 편하게 영상 클립을 좀 나눠서 순차적으로 좀 업로드를 해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KTB 투자증권의 퀀트 담당 김경훈 연구원 함께 하셨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퇴근길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식사도 맛있게 하십시오. 또 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